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법 올라갔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미국이 디폴트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마다 앞으로 계속 이자 내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으니 이자 못 내면 돈 못 내면 그게 이제 디폴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서로 정적인 부담 떠안을 수는 없죠. 어제 이제 옐런이 이제 만약에 이제 디폴트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되면 니들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정적인 부담이 좀 컸겠죠. 더군다나 이제 백악관에서 3조 5천억 달러짜리 지출을 또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책임을 또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진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연말까지는 이제 디폴트 되지 않도록 일단 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시간을 좀 벌었다. 당장 디폴트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좀 안도감을 일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좀 어저께 우리 증시를 추가로 밀어내는데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감정 싸움 해버리면 혹시라도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서 또 무슨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 그러면 일단 만나는 자리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뭔가 좀 좋은 결과물 나오겠지. 뭐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그 기간에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전 세계 증시 이렇게 그 기간 동안의 등락률을 보면 우리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일부 안도감을 줬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오늘 뭐 국제유가는 한 2%밖에 안 빠졌기 때문인데, 안 빠졌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10%나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다른 건 몰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이게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빠지면서 더군다나 뭐 공급을 늘리겠다, 러시아 쪽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빠지면 이제는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다 증가되는 거니까 뭐 집에 전기세 올라가게 될 거고 기업들은 또 공장 돌리고 할 때 그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고 할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또는 이거 걱정했던 것만큼 빠진 거를 조금 보충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갔고 다만 좀 아쉬운 대목 그 환율이 별로 오늘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해서 환율이 좀 쭉 빠져줘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아직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 금융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 좀 조심스러워한다. 이걸 좀 반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를 했거든요. 오늘 사실 뭐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관 쪽 매수 들어와서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서지는 않았다라고 봐서 추세적인 반등인지 여부는 이제 조금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준 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보면 뭐 쭉 하고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제 한 이제 10% 정도 빠졌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강밥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뭐 좀 올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텐데 이거를 제가 쭉 길게 190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 길게 늘어놓고 나서 보면 최근에 가격 상승이 얼마나 크게 올라간 거냐면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13년 만에 막 최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급하게 막 거의 그러니까 수직으로 절벽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냥 급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좀 만만하게 올라가면은 좀 길게 가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저 기간이 짧으면 한 3, 4개월, 길 때는 물론 이제 10달 정도 간 적도 사례를 보면 있긴 한데 근데 저렇게 좀 수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후에 좀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 올라갈 때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 투기적 포지션, 이게 선물 거래잖아요. 투기적 투기 세력들의 어떤 매매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가격 빠진 게 혹시 투기 세력들의 방향을 반대로 틀었나? 뭐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가격 동향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최근에 한 세네 달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꺾이는 거냐? 아니면은 일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막 일시 조정 후에 더 올라가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 좀 몰라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판이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2, 3일 정도 천연가스 움직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게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 공급량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게 생산량 추이예요. 러시아에. 이제 이게 보면 작년도 아래 이제 그래프가 이제 작년도 거고 이제 올해가 위에 있는 건데 뭐 작년도보다 당연히 생산량은 늘었겠죠.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하는 곳에서도 이제 설비를 많이 못 돌렸을 거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좀 정체였다가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조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거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사실 좀 정치적인 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한테 직접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더 늘리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러시아 거 받아가지고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는데 이게 동맹국들이 반대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뭐 EU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를 저기 뭐 조사할 거야. 뭐 니들이 잘못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이제 압박하려고 하고 러시아가 공급량 늘릴 거야.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제 가격이 좀 안정이 됐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저장량 추이인데 이 지금 저장량이 그러니까 비었다 정도는 아니지만 저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공급을 받아서 저장을 꾹 최대한치로 저장량을 늘렸다가 겨울에 이제 소진이 되면서 저장량이 줄어들고 이런 사이클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겨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저장고를 못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많이 공급을 원체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요걸 좀 아직까지는 수요가 워낙 누적돼 있는 수요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천연가스 가격이 뚝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요번 게 어떤 계기가 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 동향 보면 금융투자가 매수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투자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팔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외국인들 매매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장 참여가 좀 늘어날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금융투자는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근데 다음 주 넘어가면 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되면 또 매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 넘어가면 또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지금은 이제 매도인데 주식이 빠지면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빠지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목표하고 있는 올해 주식 비중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연기금 매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연기금 쪽보다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쪽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화학, 그러니까 전기전자, 유통, 철강, 그러니까 이런 거 외국인들이 파는데 특히 뭐 전기전자 제일 많이 팔았죠. 뭐 이제 의약품 매수하고 금융 매수하고 전기가스 매수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은 썩 구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 매수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의약품, 뭐 금융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방어주적인 느낌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기관이 이제 매수해서 붙이긴 했는데 사실 기관이라고 해봐야 금융투자죠. 뭐 예, 금융투자가 전기전자 매수하고 뭐 다른 데는 또 연기금 쪽에서는 또 팔고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이제 지금은 금융투자가 어떻게든지 오늘 수급이 방어를 해내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 순매도한 거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죠.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하향했잖아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뭐 그 영향인 것 같고요. 보통 저런 보고서 나오면 한 이틀 정도 영향받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물량은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이제 팔았고 매수 쪽에서는 뭐 업종별 특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금액도 자잘했고 근데 매도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매도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제 골고루 좀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 한동안 쭉 매수해서 좀 의지가 있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 매도로 지금 바뀌었고 7일 매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이클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매도해버리니까 이 좋은 날 삼성전자가 그리고 최근에 모처럼 올랐거든요. 그 10월 들어 처음 올랐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예, 근데 올라가는 폭이 너무 미미했잖아요. 내일 실적 발표 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좀 수급이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은 매수. 근데 약간 이제 금융투자 중심이라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주 매수 들어오고 인터넷 자동차주 이런 게 좀 매수가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 매도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오늘 이제 원자재 가격 좀 빠졌다고 S-오일이나 LX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수입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팔면서 최근에 좀 괜찮았다 싶은 종목을 좀 정리하는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거 하여튼 가스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오늘 코스닥 되게 많이 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업종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고르게 담았어요. 예, 고르게 좀 담는 그런 형태 보였고 최근에 셀트리온은 어쨌든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건가? 하여튼 좀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또 기관 쪽도 딱히 이제 업종별 집중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터주 많이 매수했었는데 오늘 SM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반면에 JYP는 매수하고 업종 내 이게 뭐 이수만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업종 내에서 좀 갈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차트를 제가 띄운 게 오늘 급락 나오고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시장이 급락 이후에 시장이 돌아갈 때 또 재차 빠질 때 그런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보시면 급락 이후에 큰 양봉으로 그걸 다 덮어버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빠지면서 이후에 더 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급락 후에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밀고 올라가고 그 횡보 구간에서 큰 음봉으로 밀지 않으면서 견디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도 3월 때인데 그때도 보시면 큰 음봉 맞고 그 다음날 이제 제법 큰 양봉 나오고 이건 뭐 이 정도는 이제 돌아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종가로 보면 저점 대비는 많이 올랐어도 종가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종가로 제법 올라간 제가 그래서 2% 이상의 상승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거 나오고 이제 하루 정도 좀 고전했지만 견디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살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이 그림이 나오느냐, 음봉으로 밀리는 게 나오느냐, 견디거나 아예 양봉으로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음봉 맞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빠지고 큰 양봉 나오고 이제 밀고 돌아 올리는, 그러니까 빠지고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또 큰 거 나오고 이게 나와줘야 시장이 이제 여기서 돌렸나 보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빠지고 돌리고 센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 나오면서 견디고 횡보 나오면서 음봉 맞아버리니까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견디면서 이런 음봉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1차적으로는 내일 그러니까 다음 날 그런 양봉 나온 다음 날 견디는 어떤 흐름이 나오거나 플러스 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빠져버리면 이제 다음 주 만기 때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제법 조건이 좋은 양봉이 나오긴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힘을 내긴 했는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금요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정돈해 보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이 이거 이제 3분기가 실적 피크잖아.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주가도 빠졌는데 저평가다. 그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요 변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수급 동향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통은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 그 일정에 맞춰서 나오는 매물이 기계적인 매물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시황상 삼성전자가 돌리지 않으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니냐 이제 오늘 그러니까 밤에 이제 주말 밤 이게 연속적으로 천연가스 국제유가 이게 이제 꺾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가지고는 지금 딱히 방향을 돌리기가 어려운데 그걸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투기적 매매거든요.
선물 투기 세력들의 어떤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걸 계기로 이제 방향을 틀 거냐, 아닐 거냐, 요거가 또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급 확대, 이 움직임이 이걸 틀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요거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개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헝다라는 어떤 사고 뭉치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 돈을 열심히 공급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증시가 오히려 다른 나라 빠질 때 중국은 플러스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냐. 오늘 홍콩 증시나 헝다 계열사 중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증시 개장 후에 이제 헝다 문제가 또 어떻게 반영될 건지, 요거 좀, 그러니까 중국이 밀리면 장중에 또 우리 증시가 지금 악재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소형주, 제가 이제 지금은 급락도 나오지만 급반등도 쉽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급반등이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각할 겨를 없이 막 쭉쭉 밀고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 매도 구간은 벗어났어요. 일단 그러니까 코스닥이 내일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반대 매 스탁론, 다음에 이제 저기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매도가 이제 많이 쏟아지는 단계는 일단 벗어났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면 의심하고 있는 투자자, 지금은 반등 시 매도한다라는 물량도 적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갈 때 반등에 정리해야지, 이런 물량이 또 가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을 뒤집고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만약 코스닥이 내일 또 양봉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중소형 업종 지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오르거나 최소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반대 매도 부담에서 좀 벗어난 건 다행이긴 한데, 지금 뭐 이렇게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요거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상황 나올 때마다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특히 이제 구독하기, 알림 버튼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